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75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59일 차입니다. 네, 차고요. 오늘 역행자, 그쵸? 역행자, 168페이지예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다시 읽어볼게요. 네. 뇌 최적화는 책 읽기나 글쓰기로 뇌 근육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두뇌가 한번 최적화를 끝내면 평생 자연스럽게 지능이 발달한다. 이것을 뇌 자동화라고 한다. 지능 발달은 복리의 성향을 띠어 시간이 갈수록 지능이 눈덩이처럼 자동으로 높아진다. 이제 뇌 자동화는 뇌 최적화가 지속적으로 발동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하고 공부하지 않아도 생각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머리를 쓰는 것이다. 머리를 쥐어짜지 않아도 순리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좋은 머리를 가지게 되면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세팅을 끝낸 사람과 아닌 사람의 10년 후는 천지 차이로 나뉜다. 뇌 자동화가 수익 자동화로 보이네요, 저는. 수익 자동화. 우리는 수익 자동화를 만들기 위해서 또 막 하잖아요. 수익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뇌가 자동적으로 뇌 최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을 해놓고 뇌가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되고 정립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가 자동으로 막 굴러간다는 거. 그게 이제 의식도 마찬가지고 뇌도 그렇고요. 뇌 기능과 의식 상태에서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상태에서 이따 뵐게요. 네, 그래서 어, 그다음에 수입도 자동화가 될 수 있는 거, 레버리지가 일어날 수 있는 거. 그래서 복리 성향을 띠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리 성향을 띠는 거야. 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뇌도 복리 성향을 띠고 어떤 수익을 해서 복리 성향을 띨 수 있는 것인지를 또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 뇌도 한번 해놓고 뇌보다 뇌 기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또 어떻게 해요? 더 중요한 거는 의식이 이제 어느 정도 딱 또 올라가서 그러니까 마음을 벗어나야 그 복리가 더 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네, 복리 현상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다 안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각성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보면 뇌 자동화를 이해하기 위해 바둑 두는 죄수를 예를 들어 볼까 한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힌 죄수가 있다. 그 방에는 TV가 있고 매일 재미없는 바둑 방송이 켜져 있다. 바둑에 흥미가 없던 죄수는 1년간 TV 소리를 외면한 채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바둑 선생님이 1개월간 1대1로 죄수에게 바둑을 가르친다. 다른 방에 있는 죄수와 경쟁시키며 실력을 키워주기도 한다. 이제 죄수의 머리엔 바둑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자리 잡게 된다. 그 다음 어떻게 될까?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매일 바둑 방송을 볼 것이고 실력은 계속 쌓일 것이다. 1년에서 2년이 지나면 실력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죄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둑 실력과 이해도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지능이 성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은 바둑 방송을 외면하는 죄수와 저절로 바둑 실력이 쌓이는 죄수와 같다. 나는 그저 있는 그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다. 밥이 있으면 먹었고, 화가 나면 화를 냈고, 게임이 눈앞에 있으면 게임을 했다. 미래가 없었고, 지능은 낮았다. 20살 나이 사회적 지위는 100명 중 꼴찌 수준이었다. 어느 날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세상을 해석하는 능력이 생겼다. 배경 지식이 있으니 그저 살기만 해도 세상의 법칙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단한 것 같아요. 20살 때 나는 이 책 읽을 때마다 이 역행자
읽을 때마다 이 자청 있잖아요. 이분이 참 대단한 거예요. 20살 때 나의 사회적 지위는 100명에서 꼴찌 수준이었다. 그쵸? 이런 걸 각성해서 아, 내가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알고 있는 것조차 굉장히 특이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대단한 것 같아요. 살기만 해도 세상의 법칙이 또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을 깨닫는 거야. 우주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과 이 모든 것들이 섭리로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둑을 배운 죄수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 원리를 그러니까 쌤께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원리를 깨뚫게 되면은 다 모든 것들이 깨뚫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둑을 배운 죄수처럼 나는 매일이 새롭고 재밌다. 서점을 가면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판매 1위 책을 만드는 법이 자동으로 구상된다. 와, 그죠? 서점에 가면 어떤 책이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유튜브를 보면 무슨 콘텐츠가 잘 나가는지 법칙이 보인다. 한 가지 깨뚫고 나서 이 친구는 야, 젊은 나이에 20대, 30대 초반에 이걸 완전히 깨뚫어 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를 적용해 나는 유튜브에서 50만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을 만든다. 밥을 먹으러 가도 이 사업이 왜 잘 되는지, 왜 안 되는지 자동으로 머리가 돌아간다. 재수가 처음에는 바둑 방송을 싫어했지만 재미가 들리니 방에서 매일 방송을 보며 재밌게 시간을 보내는 것과 같다. 나는 뇌를 최적화한 순간부터 딱히 열심히 살지 않았다. 그저 세상을 경험하기만 하더라도 지식이 쌓였다. 무슨 30대 통달을 했어요. 세상을 통달을 해봤죠. 그거는 전 업에 어느 정도까지를 통달하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젊은 나이에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회전이 빨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친구는 이래요. 그래서 신기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최대한 높여놓는 거. 요번 생에서 최대한 높여놓는 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머리 회전도 빨라졌고 가만히 있어도 머리 회전과 지식이 향상되는 상태. 이 상태가 바로 뇌 자동화다. 억지로 하는 일도 어려운 일도 아니다. 머리가 나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의식 해체, 유전자 오작동 같은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뿐만 아니라 돈 버는 지식을 접하더라도 이를 응용할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가 나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랬는데 의식이 에너지가 떨어져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있어도 예, 내 자동화, 의식의 자동화예요. 의식의 자동화. 그렇죠? 그래서 의식 지도에서 의식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무엇인가가 와도 받아들여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높아지면 보이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좀 차분하게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응용할 힘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응용할 힘도 없고 좀 차분하게 좀 나를 돌아볼 시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굴러가지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머리가 나쁘면 역행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머리가 나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 거죠. 머리가 나쁘다고 하는데 그 머리는 의식. 저는 이제 뇌는 몸으로 된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몸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의식으로 자동화가 되는 거. 의식이 높아져야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몸으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본인은 굉장히 뛰어난 그 에너지를 전에 뿌렸던 거대로 가지고 오셨지만 뇌에 국한되어 있지만 우리는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되죠? 뇌가 아닌 뇌 플러스 뇌에서 네, 그 뇌에서 의식으로 확장시켜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역행자가 될 수가 없다. 역행자 역시도 자의식의 해체, 유전자로서의 내 본능적인 거, 그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 거,
놓는다라는 게 하루아침에 쉽지는 않아요. 특이한 200 이상의, 500 이상의 소수, 200 이상이 전 세계 12분인가요? 진짜 소수거든요. 그런 분들 말고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길을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역행자가 되기 위한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놓을 수 있는 거, 놓고 또 보고 내려놓고 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지능은 타고나는 건데 어쩌라는 거냐고. 당신은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고 있겠지만 이 상식은 완전히 틀렸다. 두뇌가 타고난다고 믿는 거, 두뇌는 손쉽게 개발할 수가 있다. 지능은 얼마든지 높일 수가 있다. 당신의 뇌는 역행자 4단계 뇌 자동화를 통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자신 있다. 내가 그랬으니까. 그죠? 이분이 200명의 100명의 꼴등이었을 것이다. 그죠? 공부를 해도 떨어지고, 처음에 그게 나오잖아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해도 안 좋고 그랬는데 이렇게 완전히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책을 통해서 바뀌었는데, 책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원리를 이제 터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책을 읽는다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쵸? 예,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전업에 하고 왔던 부분도 있더라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책을 또 이렇게 읽지도 않죠. 이렇게 뭔가 해왔기 때문에 책을 읽죠. 이 책을 저는 정말 책이 안 읽혀졌었거든요. 정말 진짜 디테일하게 읽는 거는 아침에 반짝반하고 있는 책만큼은 정말 깊이 깊이 막 읽는 것 같아요. 예, 이것만큼은 깊이 읽게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20살 때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꽃돼지님 들어오셨어요. 그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꽃돼지님은 그 라방을 하시던데,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이던데, 그쵸? 네. 볼게요. 20살 때 종교가 없던 나는 친구를 따라 교회 갔는데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른 지점에서 충격을 받았다. 교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보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저도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성경책은.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다른 과목들은 성적이 많이 올랐는데 언어 영역이 문제였다.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다. 노력에 비해선 처참한 성적이었다. 나중에도 악몽을 꿀 때면 언어 영역 시험을 보는 장면이 펼쳐지곤 했다. 언어 능력이, 저도 꼭 시험 칠 때 보면 늦어요. 글씨 많은 건 늦어요. 언어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늦더라고요. 그 글씨 많은 있잖아요. 국어나 국사 막 있잖아요. 사회 읽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늦어지는 부분이 저도 되게 많았거든요. 신기하네요. 그쵸? 네. 수능 시험에서도 그랬다. 그쵸? 그래서 노력에 비해서 처참한 성적이었다. 그러니까 3년간 시험을 보면 항상 시간이 모자랐고 3년간 아무리 노력해도 4등급이었고 완전히 노력해도 처참한 성적이었고 악몽까지 꿀 정도였었다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졌는데 책이 베스트셀러인 거예요. 신기하죠? 네,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력뿐만이 아니라 독해력도 떨어진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독해력뿐만이 아니라 어릴 적 나는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낭패를 볼 때가 많았다. 20대 초반엔 거의 모든 예측이 빗나갔다. 20대 중반부터는 예측의 반은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이가 들어간다니까 엄청나게 나이가 든 것 같아요. 그죠? 예, 엄청난 나이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30대인 거예요. 그죠? 들어감에 따라 실패의 빈도가 줄어들었다. 경험을 하면서 실패하고 반은 성공했고 반은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는 빈도가 줄어들고 경험을 쌓으면서 그걸 터득해 나가는 거예요. 30살이 되면서부터 큰 실패를 하지 않았다. 읽으세요. 30살이 되면서부터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내년에 60입니다. 60이 되면서 실패하지 않은. 그런데
그게 실패하는 거가 아니라 실수하는 거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실수를 한 경험 속에도 기회가 있잖아요. 그쵸? 실수를 하는 것도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기회를 보는 것도 그 속에서 하다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경험을 쌓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어떤 생각? 내가 진취적으로 뭔가 기회가 있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의식, 용기가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 있는 거.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잘못 판단했다는 느낌은 거의 받지 않는다. 대단합니다. 우리 자청님이. 그쵸? 물론 언젠가 또 실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어릴 때에 비해 머리 회전이 놀랍도록 빨라졌다. 예. 이분이 신뢰성 있는 검사는 아니었지만 20살쯤에는 IQ가 109 정도였는데 29살에는 125 수준이었다. 34세 측정했을 땐 136까지 올라가 있었다. 물론 IQ는 같은 나이대의 수준 편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급격하게 변하기 힘들다. 그러니 이 수치들은 테스트에 대한 집중도의 차이일 수도 있다. 확실한 것은 두뇌 회전이 10여 년 전과 비교도 되지 않게 빨라졌다는 것이다. 그쵸? 의식이 전에 이분은 분명히 30살에 전에 사업을 그 정도까지 올려놓은 매덕을 버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억씩 버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청님 같은 경우에는 월 수입이 몇 억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전업에도 거기까지 올려놨다라는 거 의식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또 여러 그 공부 못하는 거 못생겨서 좌절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경험을 통해서 뛰어오른 거예요. 우리도 경험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통해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오도록 계속 뭐 때문에 그런 건지 좀 생각도 해보고 내면을 보고 빠져나오도록 자꾸 각성을 해야 돼요. 그쵸? 또 볼게요. 대단해요.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 나는 정보 입력에 버퍼링이 심했다. 결정도 느렸고 계산도 느렸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멍청하다는 듯 쳐다보기도 하고 머리가 안 좋아도 괜찮아라고 위로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뇌 최적화를 거친 현재는 어떤 새로운 정보를 접하더라도 일반인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한다. 기가 막힌 아이디어는 수없이 자주 떠오른다.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안에 무언가가 크게 변했다. 뇌를 자꾸 자동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볼게요. 170페이지. 뇌를 복리로 성장시킨다면 뇌를 복리로 성장을 시키는 거예요. 복리로. 네. 과거의 과학자들은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다. 사람의 지능은 유전자에 의해 거의 결정되며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된 후에는 더 발달하지 않는다고 믿었다. 여기서 믿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유전자가 결정이 되어서 변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죠? 그런데 어릴 적에 한 번쯤 뇌세포는 죽지만 하, 죽지만 하지, 뇌세포는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아. 그러니까 죽기만 하지 새로 생기진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런 말을 들어보지 않았는가. 이게 다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들이 엄청 많아요. 사회적으로. 그쵸? 소금물도 마찬가지고. 그쵸? 서원 선생님께서는 소금물 권해주시잖아요. 소금물 먹으면 좋다라는 거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마 정말 소수일걸요? 소수일 거예요. 근데 이제 소금물을, 그래서 저도 잘 안 먹어지다가 아침에 한 잔 땡, 아침에 한 잔 땡 요새는 이제 들고 다니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소금물 정말 중요하잖아요. 소금물 마시나요? 오미정 님도? 맞아요.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요? 환자가.
엄청 밝아요. 예. 한자가 엄청 밝아요. 예. 그래서 하지만 최근 신경 가소성 이론이 등장했다. 신경 가소성 이론이 등장해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믿음을 바꿔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믿음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유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도 있고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걸려, 뭐가 걸려 이런 것도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이 있거든요. 이게 잘못된 믿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는 사용하기에 따라서 신경세포들을 새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입증돼서 아주 좋은 거죠. 신경세포를 새로 만들어낸다. 나이 상관없이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이다. 쓸수록 좋아진다는 이론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론을 믿어야 돼요. 그쵸? 어, 노먼 도이치 박사의 기적을 쓸수록 좋아진다는 것인데 기적을 부르는 뇌에서는 이런 사례가 수없이 나온다.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 자폐증 환자, 포르노 중독자, 강박증 환자, 장애인의 뇌가 드라마틱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또한 런던 택시 기사들의 뇌를 촬영해 봤더니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큰 해마, 뇌에서 큰 해마, 뇌에서 공간과 기억을 맡은 부분을 하고 있는 큰 해마를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런던 시내에 있는 2만 5천여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기 때문이다. 뇌를 계속 썼다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막,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나는 못해. 기억이 없어. 그 믿음 때문에 기억이 없고, 냉장고에다 핸드폰을 집어넣고, 들고서 찾고, 이제 이런 상황이 드는 거예요. 그게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믿음인 거죠. 집단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집단적인 그 믿음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놓고 다니고 빠뜨리고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래도 그 믿음이 있는데 어딜 딱 갔다 나오면 제일 먼저 찾는 게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있나? 그부터 찾아요. 딱 돌아서서 먼저 확인하는 게. 그러면 금방 놓고 나와도 얼른 또 찾아오고 잊어버리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각성해야 돼요. 아직은 무의식에서는 집단 무의식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성을 해야 돼요. 각성. 각성하지 않으면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조차 싹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게 집단 무의식의 믿음을 그 믿음 자체를 대체를 시켜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 내가 2만 5천 개 도로와 광장을 외웠다라는 거죠. 런던 시내에. 뭔가를 그래서 자꾸 공부하고 앉아서 듣는 것보다는 경험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경험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앉아서 듣기만 하고 있어. 듣기만 하는 것보다 여기서 뭐예요? 도전을 시켰죠? 도전을 시켜서 더 흥미 있어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 사람과 바둑을 흥미롭게 도전시키고 이제 여기서는 경쟁을 시키고 했었는데 경쟁보다는 어쨌든 놓으면서 내가 경험을 계속 해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야. 네, 무한한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런던 택시 기사를 하려면 런던 시내로 가야 되겠네. 더 많은 있잖아요. 더 많은 시내를 더 외워버리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꾸 뇌를 쓰면은 뇌가 발전이 된다는 거죠. 발전을 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못해. 온라인이 들어왔어. 나는 못해. 나는 못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뭐야? 퇴보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라서 나는 못해. 아니요. 저는 여기서 보면은 틱톡에서도 라이브 방송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분들이 자제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지금 50대, 60대도요, 정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온라인을요. 왜? 시대가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 배워서 내가 하나하나. 늦어도 배우면 돼. 배우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 포기가 더 거시기하죠. 다음에도 포기하는 걸 또 경험을 하죠. 그 포기에서 뛰쳐나오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하는 의식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그쵸? 이런 과정을, 2만 5천 개의 도로와 광장을 외웠다. 뇌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잠재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그쵸? 그래서 잠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련에 따라서 IQ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 훈련만으로도 몸의 근육이 단단해진다. 그 실험해봤잖아요. 상상을 해가지고 막 상상만 해가지고도 막 운동을 하는 거에 막 그 에너지가 올라가는 그 실험을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상상만 하는 것도. 나는 잘 될 거라는 상상을 해야 되는데 나는 모른다.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상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상을 하는 거야. 그래. 여기다 널려 있다고 그러셨지. 저게 다 내 거라 그랬지. 내가 생각하는 건 다 있다고 그랬어. 자꾸 그냥 또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구나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그런 의식까지는 안 돼서 자꾸 생각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계속 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난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따위의 말은 할 수 없는 세상이 왔다. 나는 머리가 나빠서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이거 못해서가 없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야. 그쵸? 저는 여기까지 하고 31분입니다. 또 바로 저는 또 대전으로 또 움직여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보니까 손희경님, 오, 오래간만에 참석하셨고요. 네, 이미자님도 들어오셨고요. 은혜선님 출발했죠. 네, 고마워요. 안 올라 그랬는데 제가 부탁하니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미숙님, 신은지님, 네, 계속 다 계시고요. 아까, 네, 들어오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들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도전하세요. 왜 포기를 하냐고요. 포기가 의식에 딱 들어가 버려요. 다음 생도 포기하는 삶을 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성화 해제시켜 주시고요.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9월 6일, 7일은 싹 빼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시간 빼놓으셨죠? 원미정님, 빼놔요. 네, 싹 빼놓고 1박 2일하고 자고 가니까 좋더라고. 자고 가요. 네, 같이 자지는 못하지만 제가 코를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골 때도 있고 안 골 때도 있어요. 근데 그냥 하는 소리.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 나는 무한한 의식을 갖다 나는 무한한